금융거래라는 게 뭐냐 이거를 우선은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이거는 기본적으로 어디서? 증권, 은행 등에서 뭐를 가지고? 돈을 가지고 이루어지는 거래를 가지고 금융거래라고 합니다. 그러면 당연히 다 금융거래다라고 할 수 있는데 개개인 간의 거래는 금융거래라고 하지 않아요. 아시겠죠? 그래서 우선은 증권사나 은행 등에서 돈을 가지고 이루어지는 거래를 금융거래라고 하고 그 중에서 현물거래와 선물거래가 있는데요. 여기서 선물은 기프트 이런 뜻이 아니고 뭐였지? 퓨처. 미안해. 이 선이 미래의 거래를 먼저 땡긴다고 해서 미래시 거래라고 해요. 미래. 이거는 지금이야, 지금. 그래서 현물 거래는 어쨌든 지금 돈을 주고 내가 이 물건을 사고 팔아야 돼요. 그러니까 원래는 이거부터 여러분들이 풀어야 그나마 좀 이해가 될 텐데 갑자기 선물 거래하고 현물 거래를 섞어버리니까 굉장히 좀 혼란스럽거든요. 그래서 선생님은 우선 기본적인 개념부터 좀 설명을 할게요. 자, 우선 주식이라는 게 있어, 주식. 그치? 그러면 주식은 뭐냐? 어떤 회사가 있습니다. 하나의 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는 당연히 어떤 회사냐면 주식회사겠죠. 이 회사가 뭐가 필요하냐면 투자를 받아야 돼. 그러니까 물건을 생산을 하거나 연구를 하기 위해서 돈이 필요하잖아. 그치? 그러니까 우리 회사가 지금 투자금이 필요하면 투자금이 얼마가 필요해요? 10억이 필요합니다. 그치? 그러니까 세연아 선생님 10억만 투자해 주세요 라고 하면 투자를 해줄까 안 해줄까? 안 해주겠죠. 왜냐하면 그거를 아무리 어쩌고 믿고 어쩌고저쩌고 해도 아까 얘기했듯이 인간은 어떤 존재니까 합리적인 존재니까 세연이가 10억이 있겠지? 자, 있다고 해도 그 10억을 나한테만 투자하는 건 너무 비합리적이죠. 왜냐면은 지금 애플 주식 같은 것들이나 미국의 테슬라 같은 거 하면은 지금 하루에도 10%씩 올라가거든요. 근데 뭘 믿고 나한테 10억을 투자해? 이건 말이 안 되잖아. 그치? 그러니까 그냥 10억을 준다는 건 말이 안 되고 자, 내가 지금 우리 회사에 자산이 있어. 우리 회사 지금 1년에 얼마 정도 판매를 하고 있고요. 우리 회사에 부동산이라던가 기타 등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게 한 10억 정도 돼요. 그러면 이 10억을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릴게요. 이러면은 우리 회사를 운영을 못 하잖아. 그렇지 않아? 내가 지금 10억밖에 없는데 내 회사에 있는 모든 걸 다 합쳐도 10억인데 이거를 여러분들에게 빌려주고 그걸 10억을 받으면 나는 생산을 할 수가 없잖아. 그치? 그러니까 증서를 만드는 거야. 간단하게 얘기하면. 우리 회사에 있는 10억짜리 증서 10억 원어치 우리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주고 그리고 우리가 이거를 가지고 이익이 발생하면요. 회사에서 영업을 통해서 이익을 발생을 하면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일정으로 배당을 해줄게요 라고 하는 기본적으로 배당금에 대한 약속이 있어요. 그치?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 세연이가 10억이 있다고 해도 이 10억을 잘 모르는 애플이나 너무 좋은 회사들이 많지만 솔직히 그 회사 외국 회사잖아. 좀 불안하지 않니? 미국 트럼프 좀 불안할 수 있어요. 그치? 그러니까 어떻게 할 거냐면 아는 사람한테 투자하는 게 조금 더 합리적이지 않을까? 그렇지 않을까? 자,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냐? 나한테 투자를 해주고 나한테 배당을 받기로 해요. 기본적으로. 그리고 이 배당을 받는 거와 더불어서 이 주식을 너가 주식시장에서 거래를 해서 그걸 가지고 얻을 수 있는 이익도 우리 시스템에서 만들어 놔요. 그래서 자 10억이야. 10장을 만들어요. 10장. 당연히 주식 한 장에 1억짜리 주식은 없습니다. 보통 몇천 원, 몇백 원부터 시작을 하거든요. 근데 계산하기 편하게 10장이야. 그치? 그래서 세연이가 배당에 대한 권리와 동시에 우리 주식 10장을 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는 권리를 네가 산 거야, 우선. 그리고 뭔가 좀 아쉽지, 이것만 가지고 하면. 우리 주식이 다 너한테 있다는 건 뭐냐면, 실제로 세연이 네가 우리 주식의 50% 이상을 가지고 있는 누구든 마찬가지긴 한데, 이사회라는 걸 해야 돼요. 주식회사는 이거는 만든 거는 나지만 이 주식의 실제 권리는 누구한테가 있는 거냐면 주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있어. 그치? 그러니까
1년에 한 번이든 정기적으로, 비정기적으로도 주주총회라는 걸 열거든요. 그 총회에서 주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야, 니네 경영 이따위로 할 거면 때려쳐! 사장 갈아치워! 라고 해서 나를 해임할 수 있는 권리까지 보장을 해줍니다. 그러면 어때요? 세연이가 우리 학원에 대한 뭔가 비전을 보거나 아 여기 터가 괜찮네 아니면 아 뭐 이거 괜찮네 라는 생각이 들면 10억을 들여서 약간 갑질하고 싶은 마음이라던가 기타 등등 뭔가 생각이 들겠죠. 그러면 이제 이거를 주식시장에서 주식을 사는 거야. 아까 얘기했지만 배당금 그리고 거래할 수 있는 권리뿐만 아니라 경영에 뭐 할 수 있는 개입할 수 있는 권리까지 생겨서 나중에는 세연이 네가 여기다가 너가 원하는 CEO를 어떻게 하고 이렇게 임명해서 네가 원하는 사업 계획으로 싹 바꿔버릴 수도 있어. 나는 막을 수가 없어. 왜? 주식은 다 네가 가지고 있으니까.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뭐야? 주식이라는 겁니다. 알겠죠? 대신 이 주식은 일반적으로는 현물 거래. 즉 무슨 얘기냐면 내 주식 사고 싶지? 그러면 지금 당장 은행이나 증권회사에 돈을 집어넣어. 그러면 내가 당장 내가 가지고 있는 주식의 권리를 너한테 양도할게, 이양할게 라는 것들을 바로 지금 할 수 있어요. 알겠죠? 자, 이런 것도 있는데 이게 우선 뭐다? 현물거래다, 현물거래. 자, 왜 주식을 발행함으로 인해서 얻을 수 있는 권리가 뭔지 알겠죠? 여기서 네가 경영에 개입을 하게 되면 이 경영을 통해서 이 회사를 네 마음대로 바꾸고 네가 뭔가 번뜩이는 아이디어가 있을 때 오케이 우리 그러면은 인강 이딴 식으로 하지 말고 좀 더 잘생기고 예쁜 선생님들이 나와서 하하하 호호호 하면서 하면은 훨씬 더 강의가 잘 되지 않을까? 그럼 더 많은 이익을 창출할 수 있을 거야. 이런 식으로 개입이 가능해진다는 거죠. 괜찮죠? 그치? 그래서 주식을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주주총회에 나가서 내가 이 일대 주주야 뭐 이러면서 뭐 하는 것도 드라마에 가끔 나오죠. 드라마에. 자, 이게 현물 거래고요. 선물 거래는 뭐냐? 자, 이거는 조금 복잡해지는데 제시문에 나와 있지만 기본적으로 지금 당장 거래하는 게 아니라 미래에 거래하는 거에 대한 권리를 사는 거예요. 뭐 이런 게 다 있어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래서 금융거래가 자칫 잘못하면 뭐라고 하지? 굉장히 시장 질서를 흔들어 버려요. 왜냐하면 지금 있지도 않은 걸 가지고 사람들이 막 거래를 하는 거야. 여기 나오지만 예를 들면 농산물 같은 것들에 농산물을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농산물의 현물 거래는 뭐냐면 지금 당장 내가 어떻게 농협이나 이런 데 가가지고 돈을 내고 거기에 있는 농산물을 가지고 오는 거야. 뭐 이거 별거 없잖아. 당연한 거니까. 너무 일반적인 거니까. 그럼 농산물의 선물 거래는 어떻게 되는 거냐. 지금 이제 우리가 김장 시즌이죠. 김장 시즌. 그죠? 이때 배추 가격이 미친 듯이 오를 거라는 건 너무 뻔하잖아. 그치? 근데 배추 가격이 오를 거는 너무 뻔한데 이 생산자, 농부들의 입장에서는 배추 가격이 오르긴 오르는데 그에 따라 농사가 너무 잘 돼서 배추가 풍년이 되잖아? 그러면 배추 가격이 하나당 50원도 안 돼요. 우리가 구매하는 배추는 1,000원이 넘는데 실제로 농부들이 이 배추 한 포기를 팔아서 50원밖에 못 얻거든? 이런 경우가 생길 수 있으니까 불안하잖아요. 왜냐면은 나는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계속 배추를 키우기 위해서 이렇게 비가 오는데도 불구하고 밖에 나가서 막 뭐 풀도 메고 물꼬랑도 터주고 막 이래야 되는데 나중에 농사가 너무 잘 돼가지고 이렇게 똥값이 되면 너무 속상하겠지. 그치? 이런 경우를 막기 위해서 선물 거래를 하는 거야. 좋은 의미로는 이겁니다. 미래의 불안정성을 완화하기 위해서 미리 이거 얼마 정도 대충 금액이 예상이 되는데요. 합리적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이거 제가 어느 정도 선에서 팔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선물 거래는 제시문에도 나와 있지만 어느 정도 이 양과 질적인 부분에서 품질적인 부분에서 뭐 할 수 있어야 돼요? 표준화할 수 있는 물건들이어야 해요. 어딨지? 선물 거래는 품질과 규격이 표준화되어 있는 어떤 대상물을 미리 정한 가격으로. 그래서 선생님, 농산물 같은 경우는
이거를 품질과 규격을 표준화하기 어렵잖아요. 그쵸? 그런 부분도 있죠. 그래서 내가 계약했던 것만큼의 그 품질이 안 나오면 거래를 취소하기도 해요. 취소되기도 해요. 그게 좀 안타까운 일이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준비를 안 하고 있는 것보단 어떻게든 내가 그 품질에 맞춰서 계약을 하는 게 서로에게 조금 더 이익이겠잖아. 그쵸? 그래서 선물 거래라는 건 이런 거다. 현재 가격으로 물건에 대한 인도가 즉각 이루어지는 현물 거래와 달리 선물 거래는 어느 정도 품질과 규격이 표준화되어 있는 대상물을 미리 정한 가격으로 장래에 도래하는 만기일에 인도하기로 약정하는 거다. 알겠죠? 왜 이렇게 한다? 여기서 얘기했듯이 미래에 생기는 불완전성을 어느 정도 완화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게 있다. 우선은 이게 제일 기본이니까 이걸 꼭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시간이 없네. 자, 그렇기 때문에 선물 거래를 할 때는 굉장히 변수가 많아요. 주식을 거래할 때도 우리가 예를 들면 자, 내일 오늘 아침에 주식장이 열렸어. 근데 그쵸. 얼마 전에 빅히트에서 방탄소년단의 다이나믹이라는 신곡이 발표가 됐습니다. 그쵸. 자, 근데 아직 오늘은 발표하지 않았어. 근데 내일 발표할 거야. 이미 발표가 됐지만.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빅히트의 주식을 살 겁니까? 팔 겁니까? 사겠죠. 왜? BTS니까. 이게 시장에서 거래의 가장 기본이야. 오를 것 같으면 사고 내릴 것 같으면 어떻게 해요? 팔아야죠. 그치? 그런데 내릴 것 같으면 파는데 그걸 살 사람이 없으면 팔려요, 안 팔려요? 자, 예를 들면 선생님이 실제로 JYP 주식을 샀었어요. JYP. 그쵸? JYP 주식을 사가지고 누구였지? 있지랑 누구였냐? 니쥬라는 이 일본 쪽 아이돌이 반응이 너무 좋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럼 일본 시장이 원래 좀 돈이 되니까 그러면 얘네 주식이 오르겠다. 그래서 JYP 주식을 샀어요. 그래서 역시 올랐어. 좋아 하고 있는데 갑자기 JYP에서 누가 우리 박진영 씨가 신곡을 발표하겠대요. 그쵸? 자, 그러면 어떨 것 같아요? 주식이 오를까요? 내릴까요? 이걸 예상하는 건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그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상이 돼요, 안 돼요? 약간은 되죠. 무슨 얘기냐? 결국은 대중성이라는 부분에서 JYP의 니쥬나 트와이스나 있지 같은 약간 아이돌 그룹은 확실히 시장을 견인하는 효과는 있단 말이야. 근데 박진영은 시장을 견인하는 효과는 없어요. 그리고 JYP가 이렇게 박진영이 앨범을 내는 이 상황에서 누구는 빅히트는 BTS를 만들어냈단 말이야. 그치? 그러면 여러분들 1000만 원밖에 없어. 1000만 원. 1000만 원으로 JYP 주식을 할 거예요? 빅히트 주식을 할 거야? 물론 빅히트는 아직 상장이 안 됐습니다. 어디 살 거야? 어디 살 거야? 당연히 이쪽 사겠죠. 그치?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할 거야? 빨리 팔아야지. JYP 주식 팔아야지. 팔려 안 팔려? 이 두 개만 있다면 팔릴까요? 안 팔릴까요? 안 팔리죠. 왜 안 팔려요? 내가 지금 전제했습니다. 뭐라고? 이 두 개만 있다면이라고. 실제로는 이거 말고 뭣도 있고 SM도 있고 그리고 YG도 있고 여러 회사들이 같이 복합적으로 있기 때문에 조금 내가 손해를 보고 팔려면 팔 수 있는데 이거는 뭐니까? 가정이니까. 자, 그래서 다시 얘기하면 주식은 예상에 의해 움직여요. 예상에 의해서. 오를 것 같으면 사고 내릴 것 같으면 팔죠. 이게 주식의 기본입니다. 그렇지? 그런데 선물 거래도 똑같냐? 선물 거래는 뭐가 문제가 있냐면 현재, 그리고 중간, 그리고 끝 이렇게 했어요. 무슨 얘기냐면 선물 거래는 아까 얘기했지만 이게 가을이야. 그리고 지금 중간에 폭풍 2번. 오케이? 자, 어떨 것 같아요? 폭풍 2번이 있는데 이 폭풍 2번 때문에 선물 거래를 하는 농부들은 어떨 것 같니? 그치? 폭풍이 예상이 되니까 뭐가?
배추 가격이 올라갈 것 같아, 내려갈 것 같아요? 폭풍이 두 번이 있거든? 올라갈까, 내려갈까? 아우, 글씨 정말 더럽게 못 쓰네. 이게 글씨야? 극혐. 이상하기 힘들죠? 그래요. 선물 거래는 그것 때문에 올라갈 것 같아도 어떻게? 사는 사람이 있고요. 내려갈 것 같아도 파는 사람이 있어요. 왜? 사람이 이걸 어떻게 예상하는지 언제 팔지를 생각하고 있거든. 예를 들면 이게 내려가도 일방향적으로 내려가는 게 아니라 어떻게? 이런 식으로 내려가거든. 그치? 주식도 똑같긴 한데 그러니까 내가 언제 사서 여기 그러니까 내려갈 거야. 내려갈 건데 여기서 사서 이게 현재야. 그리고 언제 팔면 돼? 여기나 여기서 팔면 돼. 이게 중간이야. 그러면 맨 마지막에 더 내려간 이때 이게 끝이죠. 그쵸? 이때 나하고 상관없잖아. 나는 이미 어떻게 한 거야? 다 폰을 탁탁 털었으니까. 이때 투자자는 어떻게? 현물과 반대 포지션인 매도 포지션을 취해야 한다. 왜? 이렇게 할 거니까. 알겠죠? 결과적으로는 내가 이거를 언제 파느냐에 문제는 있는데 어쨌든 얘는 결국은 반등을 할 거거든. 내가 싸게 산 만큼 비싸게 팔면 되는 거잖아. 간단하게 얘기하면 결국은 내가 또 다른 누군가의 호구를 기다리고 있는 거야. 물론 나쁘게 얘기하면 호구인 거고 좋게 얘기하면 돈이 많은 사람이 시장을 안정화시켜 주는 거죠. 그래서 여기도 맨 마지막에 잠깐 얘기하고 있지만 뭐래? 선물 시장은 어쩌고저쩌고 했지만 어떻게? 투기성을 부정적으로 볼 수도 있지만 투기 거래자는 해지 거래자가 전가하려는 위험을 받아주면서 선물 시장의 유동성을 확대해준다는 점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말은 좀 어렵지만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렇게 누군가가 중간에서 호구 역할을 해주면 좀 좋은 의도를 가지고 자신의 자산을 보호하려는 사람들의 뭐를? 유동성, 그 사람의 위험을 어느 정도 감수해 주기도 하기 때문에 좋기도 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왜 굳이 이런 질문을 냈는지 수특은 요즘에 조금 약간 어려워지는 경향이 있어서 이 지문이 좀 어려워지는 경향이 있어서 그렇긴 한데 우선은 여러분들에게 얘기하고 싶은 거는 우선은 뭐다? 현물 거래라는 건 뭐냐? 그리고 선물 거래라는 건 뭐냐? 그리고 선물 거래에서 자기가 뭐가 손실이 예상이 될 때 왜 이 반대 포지션을 취해야 하느냐? 알겠죠?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내가 반대 포지션을 취한다고 짜잔 하고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 반대 포지션을 어느 시점에서 취하느냐예요. 그래서 내가 요때쯤에 반대 포지션을 취하면 어떤 호구라는 표현은 약간 악의적인 거예요. 알겠죠? 어쨌든 누군가가 자기는 또 나는 뭐 이때 팔면 되지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야. 그치? 그런 사람들이 내가 반대 포지션에서 매수 혹은 매도를 하려고 한 것들을 그 사람이 그 가격에 받아줄 수 있으면 해지 거래가 성립이 되는 거죠. 근데 아무도 받아주지 않는다. 그러면 돼요? 안 돼요? 당연히 안 되죠.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해지 거래가 항상 이루어진다는 뜻이 아니고 어쨌든 사람들은 이런 여러 가지 이 현물 시장과 선물 시장의 자산의 유동성이라는 걸 전제하에 나는 이때 사서 이때 팔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하는 심리가 있고 그 심리를 이용해서 이러한 선물 거래의 역 포지션과 같은 것들을 통해서 자신의 이익을 어떻게 하고 누군가하고 쉐어하고 자신의 손실을 어떻게 하고 적극적으로 방어하고 이러한 매수 매도 전략이 가능하더라. 그러니까 모르고 이거에 투자하잖아요. 선물 거래에 투자하면 다 어떻게 됩니까? 재산을 말아먹기 딱 좋습니다. 지금처럼 뭔가 그 유동성이 좀 확대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손해를 보고 있는 사람은 계속 손해를 보거든요. 자, 실물 지형에서 거래 지역이나 품질이 이건 뭐 당연한 거 아까 얘기했지만 선물 거래 대상은 변동하는 것들은 예상이 불가능한데 미래시의 개의 가치를 내가 계산을 해서 이거 얼마 주겠다라고 할 수가 없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건 당연히 절대로 안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실물에 대해 선물의 매도 포지션을 취했을 때 내가 어떤 상황이래? 선물의 매도 포지션을 취했을 때
반대 매매하는 대신 만기일에 실물을 인수할 수도 있다라고 했는데요. 자, 우선 봐봐. 선물이 어쨌든 선물 거래. 선물 거래는 미래 포지션에 대해서 내가 뭐 하겠다? 사겠다라고 한 거야. 그쵸? 이때 반대 매매를 하게 되면 매수를 하는 거잖아. 그치? 매수를 하게 되는 건데 이거 하는 대신 이건 어쨌든 별 상관이 없어요. 왜냐면 이거 대신이니까. 만기일에 실물을 인수할 수도 있다. 그쵸? 봐봐. 내가 매도 포지션이야. 매도가 뭐 하는 거야? 파는 거야. 내가 파는데 어떻게 인수를 해? 이거는 말장난이야. 이거는 그냥 여러분들이 매도가 뭐고 매수가 뭔지만 알면 이 중간에 반대 매매하는 대신이라는 표현이 있지만 반대 매매하는 대신이 뭐를 위해서인지도 전혀 나와 있지 않고요. 이거는 그냥 아무 의미가 없는 문장입니다. 알겠죠? 내가 매도 포지션을 취했는데 만기일에 인수하겠다고? 이게 무슨 얘기야? 이건 전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현혹되지 마세요. 의미 없는 표현입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선물시장에서 매수 포지션을 취하려는 투자자는 매도 포지션을 취하는 상대가 없어도 거래할 수 있다. 아까 얘기했죠. 이게 선물시장이든 현물시장이든 아니면은 학원에서 거래를 하는 거든 시장에서의 거래는 뭐하고 생산자와 소비자, 매수자와 매도자가 이렇게 서로 합의를 해야만 거래할 수 있는 겁니다. 매수하려는 사람과 매도하려는 사람이 페어가 되지 않으면 거래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 만약에 틀리셨다? 잘 틀리셨어요. 지금 꼭 알아두시면 됩니다. 알겠죠? 시장의 기본. 오케이? 그렇기 때문에 이거 하나 더 설명을 하면 정치적 합의와 경제적 거래는 굉장히 다른데요. 정치는요, 여러분들이 동의하지 않아도 됩니다. 예를 들면 지금 의대 정원 이런 문제들 있죠. 이거 의사들 모두가 동의하지 않건 동의하건 상관없이 정책적 합의에 의해서 의대 정원 늘어날 수 있어요. 그치? 그런데 일반적으로 경제에서의 거래는요. 사려는 사람과 팔려는 사람이 서로 합의를 하지 않잖아? 그러면 거래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내가 한빈이가 폰을 아이폰을 쓰고 있어. 그러면 내가 한빈이한테 한빈아 선생님 이거 아이패드 고장났는데 너의 아이폰 말고 아이패드를 선생님한테 10,000원에 팔지 않으려? 이렇게 얘기했을 때 한빈이가 그래요? 라고 하지 않는 이상 왜 그래요? 라고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한빈이가 그렇게 동의하지 않는 이상 나는 한빈이의 아이패드를 10,000원에 살 수가 없어. 전혀 어떤 상황에서도. 그쵸?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면 약을 팔아서든 아니면 협박을 하든 거짓말을 하든 한빈이가 어쨌든 그래요 제가 10,000원에 팔게요 라고 하지 않는 이상 즉 매수자와 매도자가 서로에게 합의를 하지 않는 이상 거래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투기 거래자는 해지 거래자의 거래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동성을 공급하는 데에 기여할 수 있다. 되게 좋은 표현이네요. 그렇죠? 투기 거래자가 좋다. 이런 식으로 쓸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투기와 투자는 다른 개념이니까. 물론 투기나 투자나 사실은 경계가 좀 애매하긴 합니다. 아까 선생님이 JYP 주식에 대해 얘기했지만 JYP의 주식을 사는 게 내가 JYP의 미래 가치를 보고 JYP의 성장을 위해서 주식을 산 거는 아니라면 그렇죠. 물론 그런 생각이 1도 없는 건 아니지만 솔직히 JYP가 내가 주식을 샀기 때문에 JYP가 성장했다라고 생각하고 사지는 않았거든. 그치? 그러면 그건 뭐야? 내가 1,000만 원을 써서 1,200만 원을 벌겠다. 나의 이익을 위해서 누군가는 잃겠지만 이라고 생각을 하면 사실은 투기는 아를 바가 없습니다. 어쨌든 투기와 투자가 정확하게 선을 긋는 거는 쉽지 않다. 그러나 어쨌든 경제에서 투기라고 쓰게 되면 그거는 목적 자체가 바람직하지 않다는 걸 전제로 합니다. 그러니까 바람직하지 않은 목적을 가진 거래자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지 거래자, 해지가 뭐야? 울타리. 그래서 자신의 자산을 보호하고자 하는 사람의 거래가 원활하게 이루어질수록 유동성을 공급하고 어느 정도 손실을 쉐어하는 그러한 역할을 할 수는 있다. 그래서 답은 4번. 선물 거래는 증거금만으로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현물 거래에 비해 투자 대비 이익은 확대되죠. 알겠죠? 15%만 있으면 할 수 있으니까
손실은 축소되는 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는 이거 좀 애매한 표현이긴 한데 손실이 축소가 되는 게 아니고요. 손실의 가능성은 훨씬 더 높아집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확률의 개념으로 볼 때, 그죠? 손실의 비용이 동일한데 그 확률, 가능성이 높아지면 실제로 손실이 늘어난다고 봐야 되겠죠?